자, 오늘은 창조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자료들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지금 만지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냥 환상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99.99%.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우리 몸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사실상 텅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증거 파일이 시작됩니다. 아니, 99.99%가 텅 비어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첫 번째 사건 파일, 텅 빈 우주에서는요, 바로 이 미스터리한 빈 공간에 대한 주장을 파헤쳐 볼 겁니다. 물질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자 하나가 거대한 축구 경기장만 하다고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축구 경기장 같은 원자 안에서 진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경기장 정중앙 50야드 라인에 놓인 딱 포도씨 한 알 크기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전자는요? 전자는 저기 가장 멀리 있는 관중석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대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축구 경기장 전체에 포도씨 하나랑 먼지 한 톨, 나머지는 전부 텅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김명현 교수의 강연에서는 정말 충격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만약 우리 몸에서 이 빈 공간을 싹 다 빼고 순수한 물질만 남기면 그 크기가 먼지 한 톨보다도 작아진대요. 지구 전체를 압축하면 작은 상자 하나에, 심지어 우주 전체를 압축해도 탁구공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만지고 벽을 통과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빈 공간을 붙들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온-오프 스위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원자핵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가 서로를 밀고 당기는 힘이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 같다는 거예요. 이 스위치가 온 상태로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하는 거고, 만약 누군가 이 스위치를 오프로 꺼버리면 우주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주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생명의 역사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사건 파일, 잃어버린 고리입니다. 여기서는 화석 기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대한 주장을 다뤄볼 겁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예를 들어, 쥐가 박쥐로 진화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죠. 땅을 기어다니던 쥐가 하늘을 나는 박쥐가 되려면 그 중간에 어떤 단계들이 있어야 할까요? 뭐 날개가 조금씩 자라나는 쥐라든가 아직 잘 날지는 못하는 어설픈 박쥐 같은 그런 수많은 중간 단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료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그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 그 숫자가 바로 0이라는 겁니다.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기원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창조 모델은 처음부터 각 종류가 따로따로 존재했다고 보니까 화석에서도 당연히 뚜렷한 간격이 발견될 거라고 예측하고요. 반면에 진화 모델은 모든 생명이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나왔다고 보니까 그 가지들을 잇는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발견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예측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화석 기록에 간극이 있다는 주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 바로 DNA 속으로 말이죠. 세 번째 사건 파일, 생명의 청사진입니다. 과연 이 DNA는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다의 파도가 철석이다가 우연히 모래사장에 사랑해라는 글자를 새길 수 있을까?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해라는 글자는 그냥 모래 아래 배열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의미와 정보가 담겨 있고 이런 정보는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보를 만들어낸 지적인 존재, 즉 저자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속의 DNA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DNA 정보량을 책으로 엮어내면 그게 무려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생명의 설계도인 DNA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무대, 바로 우주를 한번 보죠.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정밀한 균형.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구의 위치입니다. 지금 지구가 있는 이 자리를 생명 거주 가능 영역,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요. 여기서 딱 1%만 태양에 가까워져도 모든 게 타버리고 1%만 멀어져도 모든 게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지금 딱 21%인데 조금만 높아도 작은 불씨가 대화제로 번지고 조금만 낮아도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중력의 세기,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전자기력의 심, 이런 수십 가지의 변수들이 마치 금고의 다이얼처럼 단 하나라도 틀어지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정밀한 값으로 맞춰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거대한 폭발이 뻥 하고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완벽하게 조립된 페라리 한 대가 짠 하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폭발 같은 무질서와 혼돈에서 페라리 같은 정교한 질서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질서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지혜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4가지 사건 파일을 한번 돌아볼까요? 텅 빈 것 같지만 사실은 정교한 힘으로 묶여있는 물질의 세계, 화석 기록에 나타난다는 생명의 간극, DNA에 담긴 방대한 정보,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도록 정밀하게 조정된 우주까지.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적인 설계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료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광대한 우주는 그저 우연히 쓰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한 명의 저자가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